자, 여러분,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에야 좀 영상을 찍네요. 네, 7분 이내로 빨리 하고, 본론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단은 이번에 중세 파트로 넘어갑니다. 아까 한반 선생님이 나눠드렸는데, 한반은 아까 사람 찾다가 끝나가지고, 우리 구글맵보다 끝나가지고 못 드렸어요, 실수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은 여러분, 요게 뭔지 하나씩 우리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다 공유를 해볼게요. 화면 공유. 네, 슬라이드씩 보면서 하죠. 네, 중세 서유럽 봉건 사회와 그 이후의 그리스도교 문화 공부하는 겁니다. 네, 중세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고대, 중세, 근대 이런 시간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니오분 선생님이 본 수업 때 짤막 강의를 통해서 토막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중세는 우리 이런 이미지를 한번 그려봅니다. 네, 여러분 넘버 원.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그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퀴즈입니다.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계층을 가리키는지 여러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로. 이 사람은요, 네, 넘버 2, 이 사람이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넘버 3, 네, 이 사람들입니다. 네, 이 각 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1, 넘버 2, 넘버 3입니다. 네, 이 세 계층이 여러 가지 역동적인 서로 간의 상호작용, 상호 관계를 가지면서 중세라는 시대가 풀어져 나갑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이제 중세는요. 우리 기사는 여러분 한번 들어봤죠. 뭐 기사 문학이니 뭐 돈키호테니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중세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는요. 늘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중세 기사 같은 경우 네, 칼싸움, 펜싱으로 남아 있죠. 이분인데 다리를 아주 쫙 잘 벌리셨네요. 아주 듬직합니다. 여러분 또 이건 뭐예요? 네, 바로 우리 승마죠. 우리 승마를 통해서 기사가 말을 타고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네, 현재도 기사의 모습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펜싱 용어와 그게 역사적인 맥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중세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중세 이전에 우리 뭐 공부했었어요? 우리 고대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공부했었고 그다음에 로마 배웠었죠? 네, 이 로마까지 우리가 보통 고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중세로 넘어왔느냐 여러분 이걸 좀 봐야겠죠? 왜 이런 중세 사회가 펼쳐졌는지 그리고 왜 이 기사들이 중세 유럽을 이끌어 갔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앞서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로마의 황제가 게르만주기에서 네, 죽었던 거 우리 봤었죠. 네, 난민을 수용했다가 우리 앞서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게르만족은요, 수많은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좀 익숙하게 보시면 좋을 거는 앵글로 섹슨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앵글로라는 표현이 지금의 잉글랜드의 어원이 되죠. 네, 섹스는 독일의 작센 지방에서도 이제 되는데 섹손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보통 하고요. 반달이란 말도 이 반달족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파괴하고 때로는 되게 야만적인 모습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문명을 가차없이 파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행동 양식들을 반달리즘 또는 반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명이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부르곤드라는 말에서 나중에 부르고뉴라고 와인 알고 있죠? 부르고뉴 와인의 하나의 어원이 됩니다. 이 고트라는 말은요, 서쪽에 있는 고트, 동쪽에 있는 고트라고 해서 고트족이라고 하는데, 얘네들도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와요. 이 다른 게르만도 똑같지만, 앵글로색스만 영국으로 가죠. 네, 유럽을 거쳐서. 이 고트라는 말이 나중에 중세 고딕 양식, 고트의 뒤에 IC만 붙이면 되거든요. 고트가 이거니까. 예, 여기다가 아이시만 붙이면 되는데 이 고딕 양식의 어원이 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게르만족들이 유럽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나게 됩니다. 이제 로마가 붕괴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각각의 부족들의 후손 또는 이 부족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로마인들, 그다음에 이 어쨌든 이 부족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의 성을 쌓고 나라를 세우고 다른 게르만 민족이 공격을 해올 수 있잖아요.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성체를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나오고 이 기사들의 농민들이 의존을 하게 되고요. 이 민심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할까요? 아니면 민심이 되게 흉흉할까요? 이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 이 힘듦을 다 같이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합시다. 그러면서 성직자도 등장을 하게 된다. 네, 여러분 지금 문제 답이 다 나왔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들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가 나타났다. 여러분 일단 이 게르만족이 그러면 선생님 게르만족은 왜 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 훈족이라는 애들 때문입니다. 훈족이라는 애들이 뭐 대충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훈족의 왕인 아틸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쪽에 살던 게르만족들이 안으로 밀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를 네, 멸망시킨 하나의 배경이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훈족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계 민족이 지금도 유럽에 남아 있거든요. 가령 뭐 훈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핀란드의 핀족은 보통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으로 좀 내려와서 저기 보시면 여기가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뭐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헝가리에서 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커피를 먹다가 커피를 토했던 이야기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선생님이 썰을 한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헝가리가요.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헝가리, 헝가리. 예. 헝가리인데 이 헝가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헝가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코리아라고 영어로 쓰는 거랑 같거든요. 스스로는 마자르 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헝가리 사람들 그중에서 이 앞에 있는 훈 이 HUN이 바로 이 훈족에서 유래된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실제 선생님이 이 헝가리와 관련해서 관련 이제 학자분께 최근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한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논란이 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헝가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바로 이 아시아에서 온 민족이다라는 거는 이 어원의 계통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쪽은 보통 라틴족,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 프랑스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 북쪽은 아까 게르만족들이 많이 살았던 게르만 지역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훈족이 남긴 향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세 유럽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병립을 해요. 뭐 고트족의 나라, 뭐 부르곤드의 나라 이렇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프랑크 왕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프랑크. 자, 여러분 혹시 소시지 이름 중에 여러분 아는 거 대보세요. 비엔나 소시지, 또 프랑크 소시지 이런 거 있죠. 그 프랑크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랑크에서는요 피핀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교황한테 땅을 선물해요. 교황령이란 땅.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바티칸의 유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바티칸시고. 네. 이렇게 피핀이라는 사람이 선물하고 그럼 피핀은 누구냐? 뭔데 이렇게 땅을 선물하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프랑크 왕국의 넘버 2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넘버 2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힘이 나중에 너무 세지다 보니까 왕을 압도하는 그런 결과도 낳게 되죠. 네. 그래서 이후에는 이 피핀의 영향을 받아서 교황령이 생기고 교황은 그럼 피핀한테 어떤 감정일까? 되게 고맙죠. 그래서 피핀을 거의 왕과 같은 대접을 했다라고 되고 이 피핀 이후에 피핀의 아들한테 아예 대관식을 해줍니다. 네가 로마를 이은 진정한 유럽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 피핀의 아들인 이 샤를마뉴라는 사람일 때 이제 프랑크 왕국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여러분 하나 재밌는 거 하나만 언급을 할까요? 뭐 다른 거는 무시하고 여러분 요거 볼래요? 요거 뭐 같아요? 네. 지금 이거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데거든요. 이 앞에 요게 하나 있어요. 요게 오벨리스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지 알아요?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약탈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모시는 거를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이제 약탈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 보셔도 나름 묘합니다. 네. 아까 선생님 피핀 이야기 드렸고 이제 샤를마르입니다. 예. 여러분 피핀의 별명은 단신왕이었어요.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해요. 예. 선생님이 195 니까 선생님보다 한 30cm 정도 작았다라고 합니다. 네, 피핀의 아들이 샤를마뉴예요. 샤를마뉴는 이게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칼이라고 하고요. 샤를이 영국에서는 찰스라고 합니다. 발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특징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 샤를 뒤에 있는 마뉴라는 거는 마그누스,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어식으로는 찰스 더 그레이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사람입니다. 약간 부엉이 같이 생겼는데 눈이 좀 사신가? 네, 하여튼 이 사람인데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칼과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퀴즈입니다. 이 칼과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퀴즈에 달아보시고요. 하여튼 이 사람이 교황한테 이렇게 받으면서 서유럽의 아버지처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뒷이야기는 우리 수업 때 활동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